네, 우리 대박인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새로 한 주인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업로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가장 핫했던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에 오미크론 바로 이전에 이제 메타버스가 가장 핫했던 섹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미크론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5월 연말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섹터, 이거를 이제 저한테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딱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IT 섹터. 왜 IT 섹터를 이제 다음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박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생각이 같은, 결이 같다면 이 종목들을 미리 바닥에 있을 때 선점을 해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박이님들 금요일날 우리 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미국장이 갑자기 급락 마감을 해가지고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폭락세로 마감을 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한 주말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늘 또 시장을 보니까 나름 선방한 모습이었죠. 오늘 막 때려 맞을 거라고 막 이제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좀 마감된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이제 뭐 일단 미국장이 빠진 거는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거기에다가 매파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특히 성장주 위주로 이제 주가 급락이 나타났던 건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말 동안에 오미크론에 대한 멘트가 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치명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감기 수준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잘 견디는 거 아닌가. 뭐 중국 쪽에서도 헝다 이제 부도 사태가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하는데 당국에서 이제 잘 처리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안도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뭐 나름 생각보다는 좋게 끝난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더 많이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시초가보다 많이 회복해서 마감됐기 때문에 좀 기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대방이님들은 사실 이제 시황 이야기보다 종목 이야기를 더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조회수나 댓글 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좀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새롭진 않아요. 계속 뭐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도 섹터, 향후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좀 찾아보고 그리고 미리 좀 선점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봐야죠.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고개를 싹 들고 있죠.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바닥권에 있을 때 사놔라, 공짜로 2배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저는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일단은 10만 전자는 무조건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에 사서 이제 10만 원 가면 그 낮은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상당히 공짜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진짜 간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대부분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업체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주도 섹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귀환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뭐 CLSA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25%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만 전자 간다, 1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기존에는 8만 4천 원에 있다가 이제 10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CLS 전에 사실은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을 가장 먼저 예견하고 그다음 매도 사인을 보냈던 게 모건 스탠리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초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삼성전자 다시 매수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겨울이 생각보다 짧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또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렸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왜 올렸느냐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D램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것 같다라는 논지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메모리 침체가 예상보다 짧고 상당히 얕은 수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부터 이제 메모리가 다시 가격이 올라올 거다, 반등할 거다,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반등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맨날 피크아웃 논란하면서 주가 떨어뜨렸다가 이게 아니네 싶으면 다시 매수 추천 내는 거 아닙니까? 참 책임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의 반등은 결국엔 서버용 디램 쪽에 재고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재고를 땡겨서 많이 사고 있어요, 디램 쪽이. 왜냐면 디램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서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메타버스까지 붙었잖아요. 메타버스를 상당히 좀 빠르게 기업들이 최근에 메타버스 사업 진출하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다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디램에 대한 전망도 많이 꺾였다가 다시 이제 확 살아나는 분위기고, 지난주에 또 11월 달에 수출 내역을 보니까 또 반도체가 또 1등이었어요. 반도체 판매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 이런 것도 이제 수치로 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모멘텀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제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도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3나노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3나노 공정이 내년 상반기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대감이 깃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어차피 바닥이고 12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금액이, 투자 액수가 좀 적어질수록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가 30% 올라가는 동안에 더블 갈 종목들은 없나요? 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가장 궁금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비주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잡고 뭐 장비주 한두 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대신에 뭐 IT 장비주로 이렇게 눈길을 돌리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장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장비는 납품이 입고가 되는 거고, 설비 투자가 이렇게 공백 기간일 때는 입고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언제 어느 만큼의 증설이 일어나느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보려면 2022년부터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첫 해예요. 근데 1년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거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사실 올해 사놓으면 내년 1년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들고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스타트가 2022년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미리 내년이 오기 전에 12월 달에 장비주들을 또 사부작 또 모아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쪽 투자가 30조 이상 들어가잖아요. 얘기. 그리고 UMC라고 있습니다. UMC도 올해 설비 투자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시켰거든요. 근데 내년에 올해보다 또 50% 이상 증가된 금액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EUV 장비 ASML이라고 들어봤죠.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에 3년 동안의 매출액이 3배가 증가했어요. 3년 만에 이제 2배,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25조 원 이상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 장비로만. 때문에 그만큼 설비 투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건데요. 또 하이닉스도 이제 D램 위주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또 낸드 쪽, 낸드는 또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인텔 자회사 인수를 했지만 낸드 쪽도 추가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아마 이제 설비 투자의 액수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설비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쪽은 당연히 파운더리 쪽일 겁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파운더리에 가장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이제 낸드 쪽. 낸드 쪽은 치킨 게임이 한창이에요. 이게 이제 치킨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연초인가 작년에 업로드 시켜드린 내용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올려 들어가지고
이따가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낸드 플래시 쪽이 그 다음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디램이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쪽 전부 다 안정적으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실적 성장세도 가장 크고 수혜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종목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예,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좋은 종목들은 이건데 주가가 이미 올라가 버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최근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한미반도체라고 들어보셨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바닥권에서 주가 쭉 올라왔는데요. 한미반도체가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있죠. 패키징을 절단하고 이걸 또 씻고 건조하고 검사하고 선별하고 그러니까 올인원이죠. 올인원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흥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장비 하나로 이제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끝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팔려 나갔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후공정 1위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지금 80%에 이르고 있고 고객사가 320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IT 쪽이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복원력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신고가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나면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PSK인데 자, P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아요. PSK 같은 경우에는 이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글로벌 이제 장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또 때문에 또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램 리서치가 최근에 계속 주문이 밀려들어요. 파운드리 쪽도 계속 증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증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장비를 납품을 해야 돼. 납품을 해야 되니까 숨 쉴 틈도 없고 또 거기다가 그 반도체 공급망 사태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공급망인데 공급 부족으로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수주도 밀려들지만 이제 반도체 공급을 못 만드니까 장비들 만드는 것도 제한이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리서치가 아무래도 이 제한적인 반도체를 가지고 빨리 이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수익 장비,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돈이 되는 장비 위주로 이제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 스트립 장비라고 이제 모든 이제 공정에 다 들어가야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든 반도체든 낸드든 스트립 장비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트립 장비를 출하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 PSK가 이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한미반도체나 PSK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실적 공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제 잘 가지만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은 종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분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낸드 쪽, 뭐 D램, 파운드리 할 거 없이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바로 테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테스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얘네들은 사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이제 평택 공장에 완공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P3 공장. 자, P4 증설 착수 삼성 시스템 반도체 치고 나간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P3 외관 공사 마치기 전에 이미 P4에 대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3 공장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외관을 짓고 있는 거죠. 외관 공장을 짓고 있고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 벌써 P4에 대해서 또 땅 파고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공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P3 같은 경우에는 외관 공사가 마치고 장비가 입고되는 시기가 내년 2분기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삼성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장비 입고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테스랑 원익 IPS도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 주가 바닥이라서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5나노 이제 미세 공정 있죠? 여기도 장비가 들어가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 근데 반도체 미세화가 심해질수록 얘네들이 장비 납품률이 25%가 증가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5나노 때보다 4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장비가 25%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같은 면적당. 단위당 면적이라고 하죠. 단위당 면적당 납품수가 25%가 증가를 하고요. 근데 삼성이 내년에 3나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택 공장이든 이제 미국 공장이든 간에 이제 3나노 공정을 이제 라인업을 세팅을 하겠죠. 3나노로 들어가야 되면 5나노보다 4나노, 3나노로 가기 때문에 이제 50% 정도의 장비 입고가 더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3나노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원익 IPS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는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아까 낸드 이야기 좀 했는데 낸드 이야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낸드는 이렇게 층을 쌓아요. 층을 쌓는데 이 층을 많이 쌓는 놈이 가장 고성능의 낸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동안 낸드 시장의 1위가 됐던 게 다른 이제 뭐 경쟁사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이제 뭐 78단 이런 이제 낸드로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에 이제 78단까지 쌓은 거죠.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엔 이 한 스택에 이제 128단까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성능 낸드가 됐던 거였는데,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더블 스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택을 이제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두 개를 올리니까 176단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의 128단보다 성능이 더 좋은 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220단 이제 낸드 공정을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 도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삼성도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도 원 스택으로 올리기 힘들면 이제 더블 스택으로 가게 되면, 더블 스택 어차피 다 같이 더블 스택화가 되게 되면 어차피 또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뭐 내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어쨌든 봐야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낸드 쪽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은 장비주들은 어느 쪽이 됐든, 파운드리 쪽이 됐든, 디램이 됐든, 낸드 쪽이 됐든 일단은 설비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거다, 내년부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미리 움직이면 또 이제 높은 수익을 또 주는 종목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 이제 IT 종목 중에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심텍 같은 경우도 한참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한번 가면은 2배 이상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2배 이상 수익이 났는데,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주 중소형주, 시총 1000억짜리 중소형주 중에 또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 뭐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바로 JT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핸들러라는 걸 만들어요. 테스트 핸들러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최종 제품까지 이제 공정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면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뭐 불량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뭐 미세 나노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 이제 제조할 때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수율을 끌어올리게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3나노 들어가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들어가겠죠. 핸들러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장비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7일날 마이크론의 또 이제 장비가 이제 납품이 됐고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핸들러인데 메모리 쪽도 만들고 지금 비메모리 쪽 핸들러도 진출해가지고 최초 납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메모리 핸들러와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이제 둘 다 양손에 이제 잡고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그것도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대박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뭘 아냐면 어차피 여기서 모든 이야기는 제 내피셜로만 나온다. 공식적인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건데, 그런 소설을 이제 내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쓴 소설로는 제 느낌상으로는 일단 뭐 반도체 쪽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도처에 좀 깔리기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그 뭐 자식들 그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 쪽으로 미리미리 좀 우리가 선침에 좀 미리 투자를 해놓고 좀 기다려보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뭐 이래저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뭐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급하게 이제 움직일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공부하고 이런 거를 지금 밑에 사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내서 미리 선제적인 투자 이런 거를 위주로 지금은 좀 이런 스탠스를 좀 변화를 시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우리 대박이님들 대박 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박!